종목 수다, 그녀들의 종목. 그녀들의 종목 콕.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손유빈, 손현정, 박수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그녀들의 종목 콕톡으로 인사드리는 손유빈, 윤희. 손현정, 현희. 박수진, 진입니다. 윤희, 현희, 진희 이렇게 유현진과 주식 코치들이 함께 종목들을 콕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톡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에는 종목 콕, 종목 톡 속에 숨겨진 알짜 정보와 함께 유현진이 여러분들의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간밤 미국장의 훈풍을 이어받을까 싶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아쉬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오랜만에 돌아왔던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 다시 시장이 힘을 내주면서 코스피는 2,700선 부근에서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네, 중국 본토도 우리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홍콩은 나흘째 변동폭이 3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FNF의 강세로 섬유의복이 좋았고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가에 현대 글로비스를 필두로 오토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그녀들의 종목인 카카오게임즈 3거래일째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어지면서 8만 원 선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그녀들의 종목 콕톡의 종목 토크 주목해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을 이끈 종목들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을 콕콕 찍어서 종목이 보이는 톡톡 함께 나눠보시죠. 그럼 지금도 잘 나가지만 앞으로 더 잘 나갈 잘난 주식들부터 저 현희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잘주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오늘의 상승세 대단했죠. PCB 업체 기분 좋은 발걸음. 최근 시장에서 PCB 관련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올해 지난해 2배에 이르는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되면서 증권가에서도 호평 일색입니다. 실적 성장과 함께 걸어갈 대덕전자의 기분 좋은 발걸음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덕전자에 이은 오늘의 잘주는 오토앤인입니다. 중고차 시장 나도 함께 시동.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현대차그룹의 1호 사내벤처로 지난 1월 상장한 기업인데요. 단기 이슈가 아닌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잘주는 대동입니다. 전통 농기계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스마트 모빌리티 신사업에 진출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혁신에 박차를 가하면서 최근 주가도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농기계 디지털 전환 선두주자로 거듭나면서 주가도 새로운 구간에 올라서게 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동이은 오늘의 잘주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보호예수 물량 두렵지 않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이겨내고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더 강했습니다. 올해 약 2조 원에 달하는 매출 전망이 더욱 부각된 하루였는데요. 탄탄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가도 다시 고공행진할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마지막 종목은 심택입니다. 이유 있는 상승. 앞서 대덕전자도 봤지만 심택도 참 잘났습니다. 올해에도 가파른 성장률이 전망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최근 주가가 다시 차근차근 위로 올라서는 모습. 심택의 이유 있는 상승 잠시 후에 자세한 이유 톡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는 대덕전자, 오토앤, 대동, SK바이오사이언스, 심택을 뽑아봤습니다. 이제 주코치님들과 함께 오늘의 종목 콕 선정된 잘난 주식 톡 나눠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오늘의 잘주 먼저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가 5 종목을 짚어드렸고요. 이제는 이 잘난 주식 뒤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사실 조금 피곤한 그런 좀 주식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셨을 텐데 오늘 한 주의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와 가벼우면서도 즐겁고 또 진지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코치 2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이경락 와우넷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분의 잘난 주식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 대동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종목 이야기 가기 전에 인사 잠깐 나누고 갈까요? 네. 이경락 파트너님 처음 나오셨는데 저희 네. 미주님들께 인사 한번 지금 조금 눈이 부탁드릴게요. 풀리신 것 같은데 조금 아유. 초롱초롱하게 눈이 그래요. 풀리신 것 같아요. 금요일이 네. 금요일 이 시간이 증권맨들한테 가장 피곤한 시간이에요. 아하. 이 시간에 불러싸가지고 힘들게 그래도 그래도 그녀들이 뭐- 오니까 좀 네. 눈이 초롱초롱해지시죠? 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 낱낱이 설명드리고 가는 시간 아쉬움 없이 네. 시간 잘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낱낱이 설명을 해주시고 대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대동 왜 딕션이 오늘 좀 가지고 다르시네요. 오셨나요? 다른 출연자랑 좀 다르게 딕션이 아주 낱낱이 딱 하는 게 뭔가 좀 낱낱이. 많이 얻어갈 수 있을 아쉬움 것 없이 같아요. 낱낱이. 네. 카리스마가 네. 느껴지죠? 대동 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뭐 굉장히 좀 잘 갔죠. 잘 갔어요. 네네, 오늘 잘 움직였고 뭐 일단 우리가 잘주 컨셉은 이제 모멘텀 콜이잖아요. 뭐 지금 싸 보이는 것 같진 않은데 뭐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모멘텀 콜이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이슈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충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고 네. 근데 실적도 역사적 최대 실적인가요? 예, 그 정도 부분이에요. 이제 월봉 같은 걸 보셔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궁금해서 조금 뜯어 보니 굉장히 좀 호재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뭐 여기서 더 갈 수 있겠다라는 뭐 확신이 어느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이 실적 추정치 넣고 계산을 해봐도 네. 퍼가 한 6대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리포트들은 많은데 네. 목표 주가가 다 낮 레이티드입니다. 네.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깔려 있는 실적, 뭐 깔려 있다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현재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농기계만 가지고도 나올 수 있는 실적도 충분히 좀 나오고 있고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1조 2천억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370억, 순이익도 335억 정도고 시가총액이 근데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3,200억 정도. 뭐 그러면은 비싼가요? 안 비싸죠? 저는 안 비싼 것 같은데 다 비쌀 수도 있겠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리고 뭐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1조가 넘는 이제 그런 기업이었는데 자본 그 지분율이 이제 자사주를 포함해서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장난스럽게 얘기하면은 한 1,200~300억 있으면 1조 매출 나오고 300억 넘게 버는 영업이익 버는 회사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허. 그럼 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네. 그래서 이 종목 손현정 앵커도 잘 알 것 같아요. 네. 손현정 앵커도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어머. 네. 저도 강원도 이렇게 사람이라서 뒷조사를 아유 저번에 뭐 고향이 같아요. 아, 제가 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저 농사를 접어가지고 알아요. 네, 직접 트랙터 이거 농사를 지어보셨다고요? 네, 대동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아, 저도 정말요? 농기계 관련주에는 원래 관심이 많아요. 저도 TYM에 이제 매매를 했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동이 1등이라는 건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이게 해외에서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앞서도 보셨지만 지금 매출 비중 70%가 트랙터고요. 네. 그리고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수급난이 이쪽으로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 증가에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데 계속 못 나가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농번기도 고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농번기가 한 6월에서 네. 7월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많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미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거? 네.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지금 뭐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싼 노동력을 소위 말해서 땡겨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남미나 뭐 이런 쪽에 아까 그래도 기계로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막히다 보니까 네. 노동력 수급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비행기를 계속 띄울 수도 없는 거, 뭐 농약 치냐고 다 띄울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자동화가 조금 더 고도화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농기계 시장이 뭐 커봐야 뭐 몇 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연간 뭐 거의 100조 단위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동이라는 회사가 사실 이제 가장 큰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의 디어라는 회사가 지금 뭐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적인 그런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이제 한국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그 이제 수요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저 옛날에 여기 기업 탐방 갔다 온 적 있었거든요. 오.
기업 탐방 가서 기업 IR 담당자가 원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자기네 트로트가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력이 좋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저기로 올라가요. 기업 IR에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네. 기술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마트화된다는 것도 혁신인 것 같던데. 근데 이제 구글의 맵 아까 이제 그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구글의 이제 매핑을 이제 이게 딱 해서 근데 또 미국은 엄청 넓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요. 이제 항공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시연을 골프장에서 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오. 봤는데 네. 예, 뭐 정확하게 딱 그렇게 잔디도 정확한가요? 닦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뭐 사람이 굳이 진짜 안 해도 되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이제 농업 4차 산업혁명이 농업에도 이렇게 좀 접목이 되는구나라고 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영상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사람으로서 기대가 돼요. 우리 아버지 이제 밭 안매러 가도 되니까. 같은 강원도 사람으로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적은 면적도 커버 가능한가요? 대동 기계? 그럼요. 네. 아,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 강원도도 그럼요. 커버 네, 네. 가능하다. 지금 이제 대동이라는 이 회사가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그 부분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에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딸리는 부분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친환경도 그렇고 뭐 농업 대란이 이제 계속해서 네. 오니까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친환경이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회사가 얼마나 좀 더 확장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농기계 쪽은 뭐 사실 이 농기계 그러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딱 네, 트랙터 하면 농기, 조금 뭐 멀긴 트랙터, 하죠. 이항기, 뭐 콤바인 그러면 뭐 경운기 그러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뭐 드론 이런 거면 와닿는데 농기계 그러면은 저게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게 좀 와닿는 게 좀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고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 그런 지금 안 타 있나요? 신기하네요. 네, 사람이 이제 안 타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성장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적 말씀을 좀 먼저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실적이 많이 녹아 있지는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게 한 단계 좀 기술이 조금 나아지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오는 오. 영업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저게 이제 뭐 저는 이제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탄탄하게 이제 지금 현재의 가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이제는 성장성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 이게 퍼라 그러잖아요. 5배냐, 6배냐, 10배냐, 15배냐, 20배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성장성이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3천억짜리가 뭐 5천억, 조 단위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뭐 트랙터 영상을 보니까 안에 사람이 안 탔더라고요. 네, 네. 진짜 안 타고 사실 이게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자회사도 있잖아요. 이 대동 모빌리티의 성장성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성장성은 이쪽에서 이제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바이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좀 속된 말로 킹 받으신 적 많으시죠? 시끄러워요 오토바이는. 좀 시끄럽기도 너무.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인 부분하고 좀 맞붙은 게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대해서 100% 이제 전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고 네. 이제 대동 모빌리티는 이제 이런 전기 자전거 그래서 이제 요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자금도 이제 대동 모빌리티한테 이제 수여를 좀 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뭐 디자인까지 다 나왔고 생산 시설까지도 다 확충이 끝났고 작년에 아마 뭐 이런 그 메자닌 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환사채, 교환사채 이런 것도 다 이제 이쪽을 위한 좀 연구 개발비로 좀 투입이 됐던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바이크 쪽 사업이 이제 플랫폼화 된다라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카카오 자전거나 또 뭐 이런 그 스쿠터가 아니고 뭐죠? 그 킥보드라 그러죠. 전기 킥보드. 전기 킥보드? 전기 킥보드 뭐 이런 쪽까지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면허가 필요한 그런 이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다른 쪽의 모빌리티 사업을 새롭게 펼쳐 나갈 수 있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그 어제 그 요 회사를 탐방한 한 사람한테 좀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자체적으로는 이 대동 모빌리티의 가치를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뭐 언젠가는 이게 상장을 하겠죠. 사업이 잘 되면 상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장 안 하고
이런 좀 자회사로 남아 있는 100% 자회사로 남아 있는다라고 하면 그 가치를 좀 부여받아서 저는 이제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동 모빌리티는 저기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시아 진출 계획은 없대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야, 그쪽 진출하면 대박일 것 그렇죠. 같은데. 거기는 이제 또 중국에 있는 그 니우가 좀 커버하는 네, 거 네. 있는데. 뭐 그런 모빌리티 그렇죠, 사업이 중국 쪽. 저도 한 10년 전에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오포라는 그 자전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자전거를 막 타고 아무데나 버리는데 막 수거를 해가고 사람들은 1위에 넣고 막 타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게 한 7, 8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런 개념의 이제 모빌리티 사업이 이제 바이크까지 전기 바이크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밸류에이션을 펌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보면 목표가를 2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주가도 이제 역대 최고가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도 이제 전환사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4월에 전환사채와 교환사채가 이제 발행이 되는데 100억씩 이렇게 규모더라고요. 네. 근데 오버행 이슈는 그럼 우려를 안 해도 되나요? 오버행 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측에서 올해 가이던스를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뭐 매출 1.5천억에 한 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PR 그 영업이익에다가 뭐 PR을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은 370억에 3천억 좀 넘는 수준이니까 저는 뭐 5,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사실 오늘 이렇게 뭐 8% 넘는 강세를 시장에서 강하게 좀 시세를 분출을 했지만 업사이드가 여전히 열려 있고 목표가 2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잘주 종목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심택입니다. 심택 뭐 시장에서 많이들 알고 있을 종목이긴 한데 오늘 왜 잘주로 갖고 오셨나요?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정확히 알려주시나요? 낱낱이 파헤쳐 주십시오. 낱낱이. 네. 네. 우리 이제 그 FC 기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네. 거예요. 네. 플리칩 기판. 이 플리칩 기판 쪽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게 BGA라는 기판이 있을 거예요. LG 이노텍이 우리 그거 이제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대덕전자 FC BGA 투자 확대할게요. 그러니까 막 올라가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들어가요. FC BGA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데이터 센터는 메타버스 시대, 자율주행 시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FC BGA로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PC 쪽에서도 FC BGA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다 데이터 센터 준비하고 있다가 PC가 부족하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튀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FC BGA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 모두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심택이 나 혼자 FC CSP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가 막힌 만두집들이 막 질비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옆에 칼국수집이 생겼어. 근데 칼국수집이 대박을 치니까 만두집이 다 칼국수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택 같은 경우에는 난 그냥 만두집 계속 할게. 대신 남들이 만들지 않는 기가 막힌 만두를 만들어내겠어. 그게 이제 FC CSP인데 여기에 MSAP라는 M샵이라는 기술을 섞어서 기판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랬더니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도 막 붙일 수 있고 좁은 공간에다가 뭐 웨어러블 시계 이런 데에다가 기가 막히게 기판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또 하나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행보를 막 걷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이런 추세고. 근데 심택의 문제는 이제 메모리 기판 시장 절대 강자예요. 아주 맛있는 만두집인 거죠. 여기는 제일 잘하는데 비메모리 쪽은 안 하니까 저평가돼도 돼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심택이가 메모리를 만들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여기다가 탁탁 붙이는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멀티플을 확대해도 돼. 비메모리처럼 성장성이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사측에서는 3천억을 주장하니까 메모리 반도체로 바라봤을 때는 2조 원이면 시가총액 2조 원 기준은 넘어가면 안 돼. 너무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니까 멀티플 10배 줘도 돼. 그러면 3조 원까지 갈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이니까 야 지금 가져가도 두 배는 두 배네요? 더 수익 날 수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저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 3조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지금에서 2배 간다. 그렇죠. 지금 가격에서는 9만 원 네. 정도까지. 사실 이 FC CSP 기판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 다른 경쟁 업체, 뭐 코리아 서키트나 대덕전자 다 위에서. 하는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도 거기 지금 보고서 쓰는 친구도 어제 만나서 왔는데 여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M샵이라고 해가지고 얇게 회로를 뚫게 되니까 반도체 기판을 되게 많이 붙일 수 있어요. 반도체를. 네. 미세회로 제조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 기술이 동의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증설을 했는데 수익성 개선도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진율이 다른 PCB 업체들은 작년에 10% 정도가 안 됐어요. 혼자 15%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네요. 기가 막히게 설계를 잘한다는 거겠죠. 이거 뭐 왜 영업이익이 좋겠어요? 삼성전기는 LG노텍보다 좀 난데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말레이시아에 그 마이크론 향으로 해서 이제 공장을 또 증설을 했잖아요. 네. 그럼 심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조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SIP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반도체를 딱 하나 올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휴대폰 까게 되면 AP 칩이 딱 있습니다. 까게 되면 오픈하게 되면 AP 칩이라는 게 딱 있어요. 뭐 퀄컴의 AP 칩 딱 놓여져 있어요. 옛날에 이거 하나만 딱 놨어요. 근데 하나만 놓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공간이 좀 더 생기는데 옆에 여기다가 PMIC 전력 반도체를 딱 붙여버립니다. 공간이 또 하나 생겨. 메모리 반도체를 딱 올려놔요. 요거를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심텍이 여기다가 진심이에요.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다 이걸 설치해 두면 대만의 기업들, 뭐 애플 등등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위탁을 맡길 거예요. 삼성이나 LG 뭐 요 그룹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많은 IT 공룡들이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시스템 인 패키징, AP 칩 하나만 놓는 것이 아니라 CPU, GPU 놓고 메모리 놓고 PMIC 놓고 반도체를 한 번에 다 실장시키는 거죠. 요게 앞으로 굉장히 일반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는 이제 서서히 과실을 따먹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대세는 근데 FC, BGA인 거는 지금 흐름상 맞잖아요. 네. 대덕전자도 전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쪽을 조금 더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심텍은 좀 더 일찌감치 신고가를 경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FC, BGA를 안 보고 FC, CSP를 잘하는 심텍을 봐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데 그거에 대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FC, BGA 글로벌 넘버원이 일본의 이비덴이에요. 그리고 신코전자공업 일본 업체들이 2등인데 그거보다 더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세냐? 고평가된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네트워크 장비, 서버 장비보다는 자율주행에다가 포커스를 뒀어요. 대덕전자는. 우리는 아다스라고 하죠. 에이다스. 네. 아다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아다스가 우리의 주 고객이고 우리는 자율주행의 그 성장치를 등에 업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성장성이 높네. 프리미엄 줘. 대덕전자 가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네. 심텍도 맘만 먹으면 이 시장 뛰어들 수 만들어지나요?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에는요. FC, BGA만 들어가지 않아요. FC, CSP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누가 가장 만두 속을 잘 만드냐? 지금은 심텍이거든요. 어차피 필요로 해요. 이제 자율주행 시대에 오게 되면 PCB 업체들 기업 탐방 가면 얼마나 PCB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는 완전 자율주행은 겪지 못했잖아요. 네. 지금 레벨 3 정도 가지고 PCB 요 정도 들어가요? 불가능해요. 레벨 4, 레벨 5로 넘어갔을 때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PCB들은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자동차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마무지하지 않겠습니까? PCB 관련된 종목들은 거기에 대한 성장치도 주가에 녹이는 거니까 누가 이길지는 뭐 미래에서 백투더 퓨처도 아니고 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지만 FC, BGA, CSP 네. 다 들어가요. 그건 확실한 답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다. 이 심텍 2배 정도의 가능성을 봐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투자 전략이요? 네. 가격 중장기로 전략. 뭐 어느 정도로 가격 전략. 가격을 보시는지. 자, 지금 모두가 다 똑같이 2,900억 영업이익 예상한다. 올해. 작년에 1,700억이었어요. 그리고 사측에서는 3,000억.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제 주변에 있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야 3,000억 넘길 수도 있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알죠? 다 알기 시작하면 주가는 한 번에 반영할 거예요. 요 종목은 올해 시가총액 2조 5천 넘어가는 분위기가 단기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허. 그냥 올해 2조 5천 넘어가면 매도 의견,
2조 아래에서는 매수 의견.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너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미주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경락 대표님을 보고 심택의 아버지다라는 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원래 반도체 아버지였나요? 이세전지 이채전지 아버지요. 아버지였죠. 이세전지 아버지가 바람나가지고 이제 심택의 아버지로. PCB 마누라랑 새로 바람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지금 또 대동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서현지양 님이 대동 농기계 부분의 테슬라죠. 그러니까 농슬라라는 말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또한 김지민 님께서는 심씨 가문의 천재 심택이다라는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진짜네요. 잘주에 대한 관심이 많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댓글로 미주들의 이 잘주, 못주를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저희가 진단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디 왈왈님이 잘주 대한항공, 못주 메일유업 진단 부탁드려요 하고 어제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코치님들이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주실까요? 대한항공 먼저 부탁드릴게요, 차장님. 대한항공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저는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의미 있는 보유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이슈는 비용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 이슈 두 개가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거래하는 거래처분이 또 살짝 귀뜸을 해줬는데 점령군이 이미 들어갔대요. 아시아나 항공으로. 그러면 좀 속도가 좀 날 가능성이 네. 좀 어느 정도 좀 있겠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모 사이트를 통해서 항공권 예매율이 뭐 9배가 늘었다 뭐 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소위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하는 그 비중이 50% 예전보다 50%가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차피 뭐 한 2, 3년 쉬었으니까 한번 가는 거 한번 플렉스 써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방역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도. 예,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되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지금 한 3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저는 보유를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보유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뭐 좀 약점이라 보면은 지금 이제 유럽 쪽이 사실 돈이 많이 되는 노선인데 네. 우크라이나 때문에 한 6시간씩 돌아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다 비용이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뭐 가만히 좀 뭐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저는 뭐 3조 매출에 한 5천억 정도 이익 나는 거 감안했을 때는 한 3만 5천 원, 4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유자는 의미 있게 보유하자. 네. 네, 그리고 못주 메일유업 진단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메일유업, 저요? 상하목장. 예. 네. 상하목장. 예. 제가 아기가 이제 셋을 낳고 네. 요번에 한 명 더 있어요. 예, 안에 생겼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넷이에요. 내 축하드립니다. 인생 끝난 거지 뭐. 메일유업을 엄청 소비를 오래 네. 일하셔야겠어요. 그래서 메일 유업을 엄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산업 구조적으로 아니죠. 우리 출산율 자체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하목장이나 등등 뭐 우유 새롭게 나오는 것도 좋은 거 많더라고요. 이제는 진로 승부하는 업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B2C잖아요. B2B가 아니라 이 산업이. 네. B2C인데 한 영업이익 제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찍어내는데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원래는 이렇게 되면 1조 원 정도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어서 많이 싸지만 지금 뭐 굳이 이 종목은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 홀딩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과 메일유업 그 보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뭐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너튜브로 계속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종목 콕톡 안에서 잘주와 못주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저희 콕톡 검색하셔서 유튜브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이제는 잘난 주식 뒤에 앞으로 잘라질 주식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못주를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주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단기 반등인가요? 배터리 매출 감소 우려 등 다양한 악재로 43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LG화학이 단기 반등에 나선 모습입니다. 주가의 추세적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다음 주 정기 주총을 앞두고 있는 LG화학, 기술적 반등에서 벗어나 못주를 탈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못주는 LG 생활건강입니다.
중국 소비 부활, 가깝고도 먼 이야기.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다시 살아나는 듯했던 화장품주가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대 주가로 돌아갔는데요. LG 생활건강의 부활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다음 모주는 호텔 신라입니다. 면세업계의 새로운 손님 맞이. 오늘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고 백신 접종자의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도 21일부터 면제가 됩니다. 주가도 1월 신저가를 딛고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호텔 신라의 새로운 주가 흐름도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호텔 신라 이은 다음 모주 파라다이스입니다. 상상 그 이상의 소비. 리오프닝 기대감에 대한 시각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에도 탄력이 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소비가 분출되며 파라다이스의 주가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마지막 모주는 크리스 FNC입니다. 골퍼 취향 저격, 투자자의 취향은? 리오프닝 기대와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세를 이탈한 모습입니다. 자사주 처분과 물적 분할 이슈가 있는데요. 과연 올해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녀들의 종목 콕톡, LG화학, LG생활건강,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그리고 크리스 FNC까지 모주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못난 주식들 뒤에는 과연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유현진 그리고 주코치와 함께 힐링 토크 시작해보시죠. 네, 그녀들의 종목 콕톡 못난 주식 5종목부터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 크리스 FNC를 살펴볼 텐데요. 골프 의류 업체입니다. 골프웨어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해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시는 대로 파리게이츠, 네. 마스터베니, 또 미국의 핑 이런 업체들을 좀 론칭한 네. 그런 기업인데 요즘 또 팬텀 드라마 PPL로도 많이 보이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경민 차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인데 어떤 이유에서 무주로 가져왔는지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요. 뭐 실적도 좋고 향후에 뭘 하겠다라는 것도 다소 좀 명확한데 주가가 이제 좀 추세선을 잃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좀 싼 가격에 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거래 자체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네, 거래량 거래량 너무 자체가 없더라고요. 너무 이제 말라붙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건가?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의류주들 리오프닝 바람 타고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땐 또 같이 안 갔어요. 네, 힘을 또 못 내더라고요. 안타깝네요, 정말.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OEM과 ODM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국내 뭐 비슷한 회사로 보면 코엘 패션 같은 네, 회사랑 코엘.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일단 기저 효과를 누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좀 좋게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작년엔 좋았죠. 이 성장률을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뭐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고 아까 저 짚어주셨듯이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뭐 자사주 처분 뭐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는 노이즈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래도 좀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 한 650억 87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 채 안 돼요. 근데 이 골프 의류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똑같은 옷이어도 그냥 사면 10,000원이고 등산 딱지 붙으면 5만 원이 되고 골프 딱지 붙으면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네. 근데 그 요인을 알겠더라고요. 뭐 이제 골프를 거의 다들 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골프 옷 비용이 많이 드세요. 용품 비용이 많이 드세요. 옷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 비용을 계속 용품도 바꾸진 비싸죠. 않으니까. 아저씨들은 네. 죄송합니다. 아저씨들은. 저희들은 용품이 훨씬 용품은 그런 차이가 좀 몇백만 있거든요. 원대니까. 근데 용품은 한 번 사면 이게 네. 바꾸는 게 또 교체 좀 쉽지 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않나요? 교체 그거 시기가 잘못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매년 바꾸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 바꿔야 또 더 잘 친다고 네. 생각을 하니까. 포토 같은 거 원래 평생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었군요. 아니었다. 네, 뭐 평생은 아니지. 아저씨들의 그러니까 골프를 좀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속된 말로 장비빨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죠. 뭔가 그게 이제 남녀의 좀 차이라고 뭐 우리는 다 옷에 그렇진 신경 쓸 않습니다. 때 남성분들은 제가 이제 골프장에서 이제 이 종목도 골프장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가져왔는데 뭐 저도 이제 뭐 거래하시는 분들과 이제 라운딩하고 했는데 막 물에 빠지고 뭐 양파 치고 이런데 앞에 있는 그 좀 어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예, 근데 막 오비 나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사진 찍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 완전 킹 받죠. 네. 근데 옷을 보니까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 저거 한 돈 100만 원은 넘게 들었겠다라는. 네, 근데 이제 이 브랜드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 뭐 하이엔드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 예. 마스터바니. 마스터바니 있고. 마스터바니 요즘 세인트 잘 나가죠. 앤드류스. 저 같으면 이제 뭐 3디다스 나이스 이런 거 입고 그냥 그렇구나. 머리부터 나이스. 발까지 한 10만 원이면 되는데 공 한두 개가 그러니까 한 개가 붙은 이제 그런 고가예요. 근데 이제 뭐 각자 추구하는 건 좀 다르니까 뭐 그런 것 뭐 이제 속된 말로 깔롱을 부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 되게 많이 부산에서 나오네요. 오셨어요? 예, 부산 사투리인데. 서울 네. 사람입니다만 아하. 예, 어쨌든 이런 좀 패션 쪽에 어쨌든 좀 골프 이 연령이 좀 낮아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패션 쇼가 아닌 이제 뭐 사진을 또 많이 찍고 이렇게 좀 하여튼 좀 소비 문화가 조금 기존의 골프 문화랑은 네. 조금 이제 달라지면서 충분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교환사채를 좀 발행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뭔가를 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인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몰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쪽에서 좀 성장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의류뿐만 아니라 용품 쪽도 좀 신경 쓸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 뭐 저는 뭐 작년 뭐 또 이렇게 옷 한번 입어서 좀 괜찮으면 또 사고 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네. 작년만큼의 실적 성장은 어렵더라도 작년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좀 너무 언더밸류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평가 저밸류다. 영역으로 좀 내려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다시 좀 추세선 쪽으로 또 골프 시즌이 또 시작됐으니까 또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씀드리고 담아보셨군요. 싶습니다. 네. 자, 그럼 크리스 FNC 짧게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금 가격 뭐 전혀 그 뭐 어려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워낙 그 추세선을 많이 깨고 좀 내려갔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저는 이제 전고점 뭐 그 이상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현재 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골프의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골프 업계 좀 바람이 불면 크리스 FNC도 좀 시장의 수급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모주를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모주로 파라다이스 누가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네, 파라다이스. 네, 왜 아유, 근데 가져오셨을까요? 저도 골프 얘기에 동참하고 싶었는데. 아, 좀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저 애기 낸 아빠는 골프를 칠 그런 한가로움이 여력이 없어요. 주말에 이제 나가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네, 파라다이스는 쫓겨납니다. 다 같이 갈 수 있나요? 아, 이거는 파라다이스는 가족 가족이 함께 영종 가니까. 영종도 예. 아주 좋아요. 호텔이 있으니까. 근데 이 종목을 가져온 가장 큰 배경은 지금 최근에 지지부진하잖아요.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 남자분들 밀당할 때 이런 방법이 있죠. 길들일 때 뭐 연락하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연락 안 하고 이러려면 헤어져 이렇게 연락 안 하게 해가지고 공포감을 주는 방법.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죠. 전화 한번 피하고 계속 지치게 하는 20년 거죠. 전쯤에 공감이 늦게 안 방법 가네요. 전화 아닐까요? 늦게 예, 받고. 밀당의 그게 최고가 이제 전화 안 받는 거. 아하, 그럼 그래요? 남자친구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많이 연락하는데 당해보셨나 본데. 아, 엄청 당해봤죠. 연락해서 안 받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하. 예, 그렇구나. 그때서야 한번 받아주고. 아, 당신네들 한 번씩 해봤을 거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데 또 물어보자고. 그렇죠. 불식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파라다이스가 밀당으로 따지게 되면 전화 안 받는 상황이에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는데 지금은 이제 볼 때가 됐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텔 객실 예약률이라고 하죠. 이걸 레파 지수라고 하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객실 예약률이 전에 100이었는데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시 정상화되면 100으로 돌아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200, 300으로 넘어가죠. 2년 동안 막혔던 소비가 그 이상의 것을 뽑아내는 게 바로 이제 레저예요. 그런 개념으로 호텔 산업을 첫 번째로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그게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방영됐잖아요. 그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 말씀. 별에서 온 그대. 그때 2014년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엄청났죠. 어마무지했어요. 명동 가면 진짜 와 엄청 길을 시끄러웠어요. 못 그때 걸어갔죠. 진짜. 그만큼 막 바글바글했었습니다.
이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언제 지금 재현될까요? OTT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지오, 뭐 오징어 게임 등등 K 한류가 다시.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콜롬비아 이번에 산타크루즈 섬에 누가 갔다 온 거 찍었는데 BTS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콜롬비아의 그 섬에 있는 애들도 알아요, BTS를. 우리 옛날에 마이클 잭슨을 동경했던 것처럼 K 콘텐츠가 이렇게 휩쓸게 되면 다시 여행이 재개됐을 때 한국의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급증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길바닥에서 못 자겠죠. 호텔에서 자야 되겠죠. 근데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집값 올리고 막 이러니까 노후화된 호텔을 지금 다 원룸으로 바꾸고 오피스텔로 다 바꿔놨습니다. 서울시에 호텔 없어요. 호텔 가격 올려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 엄청나겠죠. 그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실적은 사상 최대치의 실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가장 위기가 왔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만석군,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겁니다. 제 주변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만석군들 많아요. 이제 곧 리오프닝 시작된다? 그때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권리금 받고 팔겠다. 네. 이런 생각하는 만석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시티가 바로 코로나 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리오프닝 시대가 딱 열렸을 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주가 또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마카오 쪽에 확실히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겠네요. 네, 이 마카오 규제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중국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엔 정치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카오의 반 시진핑 정권에 대한 어떤 자금줄을 막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미국에 대한 견제도 있는 것 같고 미국 기업들이 마카오에다가 많은 부분 이제 카지노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견제. 그러면 반사이익을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정객 고객들, VIP 고객들이라고 한번 치자고요. 근질근질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쪄야 되는데 못 쪼고 있잖아. 딱 열려요. 그러면 쫀다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마카오로 못 가게 되니까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카지노에서 이 폭발적인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지금 네.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신데 다른 경쟁사와 다르게 또 민간 사업자고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를 갖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익 창출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매력적일까? 도시요. 도시요. 예, 도시. 아, 네, 도시, 본인이 서울?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노르웨이 사람이고 그러면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도 매력적이죠. 영종도 서울 가까운 서울이 데가 그렇죠. 좋을 것 그래도 같은데. 수도 가야죠. 인천공항을 보고 외국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주선이다. 그래요. 거기 주선. 한국 63빌딩 앞에 한국의 딱 지나가는 자랑이군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우주선이 날아갈 것 같아. 굉장히 첨단스럽게 느껴져요. 사실인가요? 진짜 네. 들어보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시장 조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애기 아빠가 밤에 잘 때 뭐 하겠습니까? 똥끄저기 갈다가 훌쩍훌쩍 거리면서 네, 유튜브 우주선이다. 보는 거죠. 우주선이다. 이 우주선이라는 외침을 거. 들었다. 그렇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시각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오기 위해서는 어디서 묵는 게 빠를까? 인천공항 근처에서 묵거나 서울 근처에서 묵는 게 제일 좋겠죠. 네. 파라다이스 시티가 영종도에 있기 때문에 공항 옆에 딱 있잖아요. 위치 좋죠.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와서 바로 안 놀아도 서울에서 놀고 난 뒤에 공항에 가기 전에 들렸어도 gambling 하기 그렇게 괜찮을 할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예. 네, 밤에. 근데 이제 저는 제주도를 말씀을 드린 게 네. 또 이제 파라다이스 하면 GKL 강원랜드도 있지만 또 롯데관광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있죠. 저희가 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어제 최근에 윤희 씨가 불났잖아요. 좋아하는 종목. 불이 나서 이제 시작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호텔이라는 게 왜냐면 호텔 호텔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바로 신장개업. 신장계요. 아. 그랜드 예, 오픈. 제주 드림타워 지금 신장개 옆에였잖아요. 맞아요. 아. 번쩍번쩍해요. 예, 아주 좋더라고. 근데 거기 불까지 났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됐겠네요. 예, 그렇죠. 대박의 조짐이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대박이 날 거다. 네, 네. 거기도 좋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제주 아일랜드 얘기 나오잖아요. 너 어디 가서 살고 싶어? 제주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제주도가 어디야? 검색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거 계산해 보면 또 이제 제주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도 매력적이죠. 끝. 네, 알겠습니다. 그 마카오 카지노 규제 계속되면서 네. 중국인 VIP 비중이 파라다이스 2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정도 수치면은 비중이 큰 건가요? 아무래도 큰 손이니까 돈을 많이 쓸까요? 카지노는 매스 관광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적인 관광객들은 돈 안 돼요. 그들을 잡아야 된다. 네, 돈 많은 중독자들을 잡아야 돼요.
그 관광객들이 파라다이스 시티에는 참 많이 가죠.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많이 가고 롯데 관광개발도 많이 갈 거예요. 뭐 그런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수밖에 없다. 돌아섰을 때 네. 가장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 전략 간단하게 얼마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26,0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차트를 잠깐 보고 왔는데 26,000원 정도의 매물이 있으니까 지금 한 16,000원 정도인가요? 네. 네. 이것도 굉장히 높게 잡지 네.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못주에 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잘주를 꼽으셔도 충분히 예. 근데 계속 기고 있더라고요. 예, 지리하게 여자친구, 그러니까 전화 안 받는 여자친구처럼 이게 아마 계속. 중국하고 일본에서 이제 해외 관광객을 풀어주는 게 이제 조금 늦춰지다 21일 보니까 날 아무래도 예, 풀리겠죠.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한국 풀고 뭐 베트남 풀고 뭐 미국 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다 같이 풉니까? 그냥 한 번에 다 풀 한 거예요. 번에? 순식간에 다 풀려 이거. 그냥 한 4월 정도 되면 어허, 4월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풀리고 이제 네. 4월에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미난 현상들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종목 좀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화학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좀 신저가를 보였기 때문에 못주로 꼽혔는데요. LG화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기 밸류에이션 콜, 그러니까 싸서 이제 사도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인식은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스프레드, 그러니까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본격적으로 좀 개선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근데 바닥을 찍을 정도는 좀 됐기 때문에 저는 좀 과매도 구간 정도에서는 뭐 일부 좀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보고 사라 그러면 저는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경만 알겠습니다. 파트너님은 어떤 뷰세요? 그 물적 불안 이거 참 못된 행동해가지고 여러 주주 힘들게 만드네요. 맞아요. LG화학이 양극재 쪽에서 과연 얼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을 받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차라리 LG화학 물량 조금 줄여가지고 삼성 SDI로 이동하거나 응징해줘야죠.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으로 이동하거나 네. 좀 응징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주들 입장에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많처럼 나쁘지 쉽진 않죠, 그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안 샀으면 좋겠고 예, 주주들 입장에서 근데 좀 전략을 잘 잡아가지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그 배터리 쪽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최근에 니켈 가격 폭등으로 많이 빠지긴 빠졌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고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일단 저가 매수 접근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모주로 파라다이스와 LG화학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니의 리포트콕 오늘은 모주 종목의 증권사 의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입니다. 레버리지가 기대되는 카지노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국내 카지노업의 주요 타겟국인 중국과 일본이 여전히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긴 어렵겠지만 투자 센티먼트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이 1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LG화학 보실까요? 올해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8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생산량이 복원되었지만 원재료와 제품 가격 차이죠. 스프레드가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배터리 부분의 경우 반도체 공급 이슈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더해지며 유럽 중심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정 주가를 66만 원으로 하향하지만 현재 40만 원대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면서 매수 의견은 유지했습니다. 지니 리포트콕, 파라다이스, LG화학 살펴봤는데요. 리포트로 보는 잘주 못주, 지니 리포트 콕톡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그녀들의 종목 함께하고 계시는 미주님들이 또 너튜브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지 제가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서중호님께서 어제도 남겨주신 미주님인 것 같은데 전화 안 받는 여자친구면은 가상 여자친구 아니냐. 이렇게 AI적인 관점으로 또 접근을 그분 해주셨어요. 연애 안 해보신 분이야. 서중호님이 네, 서중호님 이번에 이제 좀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김지미님께서는 2차 전지 팔고
기판으로 가자. 이제 기판의 아버지로 등극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LG화학 어떻게 팔고 생각하세요? 침택 제가 가나요? 2차 전지를 2년 동안 작년까지 투자하다가 네. 팔았잖아요. 그 다음이 PCB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있어요. PCB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거는 SSD. SSD. 예, 반도체 쪽도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남겨주신 게 요즘 모주 종목이 좋다. 모주 종목이 잘 간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의 모주 어떻게 앞으로 좀 잘 갈까요? 네, 뭐 기대를 크리스 FNC. 네, 뭐 충분히 할 크리스 수 있는. FNC와 파라다이스. 이게 뭐 다 얼토당토 없는 뭐 이런 테마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들이니까 뭐 지금 뭐 시장이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뭐 어렵지 않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미주분들의 의견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댓글로 미주분들의 못주, 잘주를 남겨주시면 이렇게 생방송 중에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잘주, 못주를 영상 시청 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생방송 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을 다뤄봤는데 혹시 오늘 나온 종목 중에서 나는 이 종목만 가져가겠다. 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 가져갈까요? 우리 지니 씨, 현희 씨는? 저요? 저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생각하고 현희 씨. 저는 대동이요. 대동? 저는 뭐 아하. 강원도 사람인 게 이제 들통이 나긴 했지만 저 강원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네. 네, 농기계 농슬라. 확실히 농슬라. 농슬라 제가 TYM을 원래 애정했었는데 이번에는 대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니 씨 혹시 저는 몰랐나요? LG화학 저가 매수 담고 싶었는데 아. 사장님이 담지 말라고는 아니고 생각을 생각을 해보겠다. 조금 네. 신중하게 해보라 LG화학이 사실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 그런 것도 참 질문이 좀 필요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좀 내용이 길 수밖에 없어서 어. 이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우리 두 네. 전문가님은 그럼 하나씩 고르신다면 네 종목 중에 저는 저의 페르소나, 페르소나,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우리 이경란 파트너님은요? 제 거 골라주셨으니까 저도 골라야 되겠죠. 대동이 최고더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유니 씨. 저는 파라다이스로 파라다이스. 하겠습니다. 아, 오늘 파라다이스가 앞으로 좀 기대를 좋네요. 해보면서 네, 이렇게 오늘 좀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아버지께서 말씀을 잘하시네요.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고 오늘 함께해주신 주코치님 두 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차장 이경란 와우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콕톡 저희의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 주 또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댓글에 저희 너튜브에 종목 콕톡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댓글에 잘주와 못주를 남겨주시면 진단을 꼭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주주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고요. 장 마감 후 만나는 힐링 마무리 유현진 보로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세요. 미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